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좀 화나네요. 다들. 그러네요. 다 컬러가 검은색, 회색 옷이 없고 다 맞아 맞아요. 빨간색. 근데 이제 커스널 컬러를 하셔가지고 저보고 밝은 옷 입으라고 하셔가지고 밝은 걸 맞아. 입었는데 아 근데 다들 밝은 옷 잘 훨씬 잘 어울리시죠? 제 아내는 저보고 이거 밝은 걸 입지 말래요. 유아티가 돼요. 아 이모티콘 뭐 이럴 어떤 때 스타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 보인다라는 표현을 아, 창피해서 그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렇구나. 남편이 블랙을 사래요. 남편이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남성 중후한 검정색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와이프분이 이거 보시면 느낌 뭐래? 약간 이렇게 다 지금 만나보셨다고 약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뭐야? 저 완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만나보셨잖아요. 너 나 먹이는 거야? 네, 여기서 감정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 진짜? 네. 네, 자 저희 오늘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퍼스널 컬러 하다가 잠깐 생각났는데 여기 또 컬러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나만의 컬러. 네네네. 그래서 여기 막 컬러 막 적었거든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컬러를 하게 되면 네.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랑 코발트 블루를 썼고 제가 블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쨍한 블루. 그래서 저는 사실 적어놓으셨네. 예, 적어놨는데 네. 제가 가죽색이라고 적어놨어요. 가죽? 약간 뭐 이런 거요? 갈색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딱 그 느낌. 제가 요즘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고독에 한밭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밭집. 저는 한국식 한밭집은 많은데 우리 국제 신도시인데 미국식 한밭집이 없다. 그래서 미국 한밭집을 생각을 하면서 그 제목은 가게 이름은 49ers라고 정했고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제가 1849년도에 금강 캐러 갔을 때 금강으로 돈 번 사람이 없고 다 이제 요식업이나 숙박업 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 고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가 금이고 금 캐러 오신 분들 지금 힘들어하시고 반대로 이제 이게 한밭집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49ers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 브랜드 중에 쉐인이라고 있어요. 쉐인 청바지 브랜드. 네, 있어요. 리바이스 막 이런 느낌으로 옛날 브랜드인데. 예, 그런 브랜드에 보면 약간 그 가죽색 밝은 가죽색이요. 네, 그런 뭐 그 서부의 옛날에 뭐 그 총잡이 같은 네. 느낌의 그런 느낌의 이제 그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여기다 가죽색이라고 적어놨어요. 의미 있네요, 되게. 저도 이 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약간 뭐 좀 명품으로 들어가면 탄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이 탄색이에요? 뭐 에도프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좀 끌리는 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이 있고 좀 끌리는 색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건 좀 파랑 뭐 쨍한 아이보리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좀 끌리는 거는 약간 베이지 톤이 좀 많이 끌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베이지는 이런 색은. 그래서 어떻게 잘못해버리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서빙할 때 그러면은 뭐 입고 하는 거예요? 코스튬 해갖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과해요. 그 잘 모르겠어요. 메테리얼 뭐 가지고. 아니 한밭집이니까 고객들이 스스로 퍼가야지. 아. 뭐 햄버거 패티 막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해먹게끔 그런 생각 좀 예. 해봤어요. 지금 제가 이 책 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제가 아시다시피 햄버거 전문가를 지금 섭외를 했거든요. 갓버거. 네, 제주도에서 맞아. 만나가지고 정창훈 대표님이랑 지금 계속 그냥 뭐 하루 한 23시간을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과장을 섞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계셔야 돼. 네, 그분 네, 진심이시더라고요. 1시간 딱 빈게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빨리 끊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책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 만난 사람들을 갓 구운 빵과 같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맞아 여기. 제주도에서 만나가지고 만나서 이틀 만에 여기 고덕에 오셔가지고 사모님이랑 다들 오셔서 여기
이사 오시는 거예요? A54 저기 그러니까 네. 완전 계약했어요. 계약하신 네, 거예요? 바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안단테 아니 네, 안단. 금호 이름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아 거기 유보지 바로 앞에 있는 거기 가고 싶었는데. 네, 거기 지금 저렴한 가격에 아주 오, 진짜? 잘 잡으셔가지고 네. 그 다음 달 정도에 여기 와 계실 것 같아요. 입주가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고덕에도 갓버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갓버거 버리라 그랬어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햄버거만 팔아서는 안 된다. 여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땅이래요. 고덕이 워낙 이제 그 월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맞아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힘든데 이제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가 객단가를 높이자. 그럼 어떤 게 좋겠냐. 근데 본인이 판매하시는 거는 햄버거가 저렴하거든요. 수제버거인데 5,000원도 안 하시더라고요. 4,900원 이래요. 너무 싼데.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본인이 직접 하시거든요. 완전 달인이시더라고요. 거기 그러면 우리 저기 부자파님이 말했던 그 텍사스 브리스킷이라든지 막 그런 스테이크류를 좀 곁들여가지고 뭔가 좀 객단가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갓버거만 주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 좀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내가 낮에는 햄버거를 팔게. 밤에 그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달팽이 소장님 또 거들어 주셨어요. 그 굉장히 그 부동산 업계에서 흔한 전략이야. 내가 젊었을 때 주다 야싸라 그랬어. 주다였어? 주다 야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주간에 네, 주간에 다가 뭘까? 주간에 다방, 야간에 살롱. 아. 그래서 주다 야싸래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컨셉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곧 시작합니다. 저희 집 어머니가 잠깐 하셨던 게 주다야싸였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느낌은 이제 낮에는 커피숍, 그러니까 펍식인 거잖아요. 밤에는 양주랑 아. 맥주 하셨었어요. 그러셨구나. 망했습니다. 어쨌든 저런이 길었네요. 자, 저희 오늘 책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네. 네. 자, 사장학개론 저희 김승호 회장님의 세 번째 맞죠? 네. 북토크 네. 책이고요. 처음에 돈의 속성, 그 다음에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장학개론.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권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왕하는 김에 한 번 더 갈까요? 김승호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세 번째 북토크입니다. 네. 오늘 책 소개 한번 오늘 제일 그 뭐지 한정판 책을 들고 오셨잖아요 지금. 네.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 좀 책이 다른 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예전에 나온 책인가 싶었거든요. 네. 저희 한정판 구매했습니다. 친필 사인도 있는. 네. 지금 그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읽을 때마다 느낌도 다 다르게 왔고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이제 네. 다양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고 제 생활의 일부분을 또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책도 있었거든요. 네. 이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은 직원에게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이 강의를 할 때는 사장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밑에 직원을 보내지 마라. 이런 경우에 있던 그 수강을 했거나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다 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사장이 다 됐다. 그 정도로 직원에게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굉장한 비밀이 많이 담겨 있는 사장이 봐야 될 사장을 가르치는 맞아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직장인으로서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제 나중에 큰 부를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당장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갖고 좀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네.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은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 살면서 좀 기본적인 매너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았고 많이 혼나는 느낌이었어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진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니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좀 했었는데 맞네라는 이제 그런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굉장히 반대로 혼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끌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쵸. 이렇게 손 잡아주는 아. 느낌. 그러니까 되게 옆에서 조언을 직접적으로 받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준비를 하실 아, 때 그쵸. 굉장히 더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맞아. 좀 많이 네. 놀래고 있어요. 뭐가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뭐가 좀 진짜 맞아요. 저희 만날 때마다 항상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2주 뒤에 만나면 또 다시 다른 얘기가. 네. 네. 저희가 이 책을 네. 읽은 거에 대해서 네네. 결국 이 책이 예비 사장님들한테 해주는 네. 조언이잖아요. 네. 한 한 챕터씩 각각 두세 챕터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본인들 생각했을 때 이 챕터는 굉장히 뭐 이러한 점 때문에 인상 깊었다.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쵸. 진짜 잠깐만요. 저는 몇 개 네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네네. 먼저 네, 체크해 갔습니다. 218페이지에 네. 좋은 직원을 내보내는 두 가지 경우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경우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으면 네. 이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자주 해주고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칭찬만 많이 들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칭찬에 따른 보상이 맞아요.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줄쳐놨어요. 저도 줄쳐있어요. 네. 이거 딱 네. 보면서 제가 그 맞아. 드라마 장면이 떠올랐어요. 혹시 모범택시 드라마 보셨나요? 모범 택시요? 네, 그 아니요, 드라마 못 봤어요. 이재훈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네. 거기에 그 네. 예전 위디스크 회장 네네.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네. 범죄인들을 잠입해서 때려 잡는 이런 컨셉의 네네네. 드라마인데 거기 위디스크 회장이 네. 나오는데 이재훈이 잠입을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위디스크 회장이 이재훈 다른 조력자가 그 홈페이지를 갑자기 마비시키면서 이제 뭐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복구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재훈이 그 회장의 눈에 띄기 위해서 자기가 뭐 10분 만에 바이러스를 뭐 해치웠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회장이 뭐 이거 대단한 놈이네 하면서 돈 봉투 이따만한 걸 주고 가더라고요. 그 폭력적인 회장이 그거 보면서 그 회장의 나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 회장이 진짜 참된 사장이다. 왜냐면은 이 즉각적인 칭찬이랑 보상도 해주는. 그래서 그걸 딱 떠올리면서 이 좋은 직원을 내 품 안에 계속 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칭찬보다는 칭찬도 해주면서 적절한 보상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네.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칭찬하잖아요. 네. 당신 너무 밥을 잘해. 너무 뭐 아무튼 행복해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만 한다고 맨날 뭐라고 해요. 그니까요. 그게 딱 맞네. 이 책이 맞네. 보상 심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쵸. 칭찬 들을 때마다. 네. 맞아. 말로 때우지 말고 갖고 오라는 거야. 보여줘라. 네. 달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딱 그거 같아요. 네. 이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훈이 쿨의 이재훈은 아니죠? 제가 이재훈 누구죠? 있어요. 약간 훈남 같은 얄쌍하게 예, 얄쌍 맞아요. 얄쌍. 그 잘생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굉장히 연기 되게 잘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외국에 납치돼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거기 나왔는데 거기 어디지? 택시가 모험 택시. 택시회사가 그러니까 사연을 듣고 가서 해결해 주는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그 사람이구나. 네. 죄송. 그 이제 봤어요 그거? 혹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요? 오늘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직원 얘기했으니까 그 연달아서 저는 이 부분 235페이지 보면 지분을 주기보다는 이익 배당이 낫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었어요. 진짜 직원들을 쓰는데 주인의식을 어떻게 하면 갖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김소 회장님은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아예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 직원이 있으면
나가서 지 사업을 하지 자기 사업을 하지 여기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셨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 배당을 해줘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역행자 사청님도 회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계속 같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클 수 있냐, 성장할 수 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사청님도 나는 뭐 연애를 하지 않는 직원이나 뭐 연애를 못하는 직원들은 아예 뽑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사업도 연애랑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을 뽑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애들이 머리가 크면은 나가서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여기서 막 배운 거를 가지고 그래서 붙잡기 위해서 배당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성과에 대한 이제 배당을 챙겨주거나 뭐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배웠어요. 어떤 이제 이렇게 뭐 100명씩 직원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대해서 이 책을 좀 다시 한번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배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언니 채널이 커져가지고 그죠? 저희 앞에 이제 초반에 나오는 항목이긴 한데요. 63페이지에 네. 방금 전에 코케님이 말씀하셔서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사구팽. 토사구팽. 이거 말할 거 없는데. 아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이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잘 돼야겠지만 되게 잘 됐을 경우에 개국공신의 반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는 무조건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개국공신의 반란은 필수 불가역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을 시스템 안에 뭐든지 가두든지 아니면 쳐내야 된다. 그럼 역으로 질문해야 돼. 이런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제 직원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함께 우리가 뭔가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한번 해보셨어요? 들으셨을 텐데 우린 각자 도생입니다. 그 얘기는 했죠. 저는 애초에 직원을 둘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이게 3번 이제 맨 뒤에 3번 항목이 있어요. 처리 후에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한다. 개국공신의 반란을 잠재우면 이제 회사가 어쩔 수 없는 경우 같아요. 왜냐면 나도 처음부터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지분이 생각하는 지분이 있을 거고 이거를 사업을 일으키신 분이 바라보는 이 사람의 지분이 있을 텐데 이건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여기 원래 터줏대감이야. 그리고 나는 이 정도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야. 라는 거를 스스로 이거를 결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대우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국공신의 반란이 무조건 일어난다. 직장에도 다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저는 많죠. 많이 느꼈는데 특히 뭐 여기 공무원 사회가 또 그렇다고 많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모닥불 피우기와 사업의 유사성. 저도 이거 체크해놨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김승호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농장에 사람들을 초대를 할 때 모닥불 피우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시켜본다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이제 재밌어 하니까 모닥불 피우는 걸 시키는데 뭐 보통 뭐 잔가지나 아니면 뭐 휴지나 뭐 종이 같은 것들 가져와서 밑에 깔고 그 위에 큰 이제 나무들을 깔아서 불을 피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피울 줄 알았거든요. 모닥불 피우는 게 다 똑같잖아요. 신문지 같은 거 돌돌 싸서 그 위에 마른 장작 놓고 장가지 놓고 그 위에 불 피운다 생각했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쓴 거에는 경유를 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경유를 부어서 모닥불을 피운다? 아니 물론 이제 그 모닥불 많이 피우는 데는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제가 이제 모닥불 피우러 갔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항상 잔가지로만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저 어릴 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캠프파이 하면은 뭐 붙긴 하잖아요, 경유를. 아니 그쵸. 그 줄 같은 거에서 불 붙여가지고 쭉 타내려서 타기하는데 사전에
뿌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건 뿌려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경유를 뿌리는 거에 이 김성호 회장님은 의미를 다뒀더라고요. 경유는 결국 맞아. 이게 자본이다. 돈이다. 아 맞아요. 네, 여기 자본. 옆에다가 다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 말씀하시길 마른 종이는 아이디어고 잔가지는 뭐 운영 자금이다. 그리고 뭐 중간 가지 좀 더 큰 가지들은 경험이고 그리고 바람을 운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른 종이, 잔가지, 중간 가지, 뭐 운 이런 것들 다 해서 붙여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자본이라는 경유만 있으면은 그냥 아예 마른 아이디어나 마른 종이인 아이디어나 뭐 경험인 중간 가지나 뭐 잔가지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엄청 굵은 나무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젖은 나무들까지. 똑같은 말을 그 여수 정창호 대표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기술자들은 자본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결국은 사업은 자본이다. 계속 저한테 그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챕터일 것 같아요. 예,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 자본만 있으면 아이디어가 없고 뭐 불경기나 뭐 직원의 퇴사 이걸 젖은 나무로 비유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자본으로 해결해서 사업을 이끌 수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의미 있던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저- 한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챕터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맞아. 그 이후에 돈이 없다고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던 분이 왜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냐 사업을 못하냐 이런 마지막 얘기를 마지막쯤에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건 뒤쪽에 나와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건 뒤쪽에 나오고. 저는 거기에 크게 저는 감동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 못한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쵸. 아이디어는 바닥나인 상태에서 돈만 계속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신 분이 경유를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같아요. 경유도 잘 부어야 되는 거죠. 네. 경유를 막 나무에 제대로 부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잔디나 이런 데 다 부어버리면 다 타버릴 수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신 글 같아요. 그쪽은. 그러면 고켈님은 어떤 챕터가 저요? 좀 와닿으셨을까요? 저는 이 21 챕터, 그러니까 94페이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맞아. 저는 여기서 진짜 자본 얘기 나오네. 항상 보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월세 내고 네. 끝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정창호 대표님을 제대로 감았어요. 여기 너무 확신이 드는 거야. 아니 이 책 내용을 전달한 이 거예요? 얘기했지. 대표님 이때까지 대표님이 그렇게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 누가 벌었습니까? 그 지금 이번에 마침 매출. 그 임대료 협상을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이번 주가 그분들이 다 돈을 벌어간 거 아닙니까? 맞아. 파골리겠죠. 입지를 본인이 네. 입지의 가치를 올려놨는데 그죠. 그 입지의 가치는 부동산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야말로 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렸더니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스. 나이스. 남았어. 네, 그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네. 저기 뭐라 제가 적어놨는데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장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엄청난 여기에 또 전 또 이 챕터에서 또 뭘 놀랬냐면 뭐가 성장을 하면 두 명이 나타나잖아요. 두 명의 친구가 금융이랑 네. 이제 이 부동산이랑 해서 금융은 어느 순간에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찔러 죽이는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속성에 네.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만 생각했고 저는 사업에 대한 건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되겠다. 사업이라는 장작불이 있어야지만 이 부동산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신의 사업에만 노력하지 말고 같은 열정으로 금융과 부동산도 함께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요? 네, 이 질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표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사장하고 기업가랑 좀 분리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기업가였던 것 같은데요. 아, 기업가. 네, 뭐였어요? 저는 우선 사장부터 돼요. 현실적이시네. 사장이 된 다음. 우선 저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네네. 사실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병행을 하자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사업을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있으면 사업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좀 가장 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 데는 346페이지 실패와 친해져라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글들인데 이제 제 미래를 여기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실패는 여러 번 올 것이다. 맞아요. 아, 그리고 성공은 단 한 번 올 것이다.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끈기와 인내는 결국 모든 실패를 이익으로 돌려놓는다. 무엇이 실패로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평가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실패는 값어치를 가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계속해라.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문장이었어요. 어쩌다 보면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맞아요. 근데 그때 바로 당신이 다른 인생을 살 기회가 온 순간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여러 번 실패를 할 건데 끝까지 도전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되니까 이제 도전을 멈추지 마라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받았고 네, 왜 사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대목도 386페이지 맞아요. 쪽에 네.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다. 사실 근로소득자는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월급이라는 마약에 젖어 있어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큰 용기가 필요한 이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 정도 살면서 이 정도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결국 평생 자기 주도권 없는 삶을 유지를 하기보다는 한 번 있는 삶을 내 주도권 있는 삶을 좀 할 수 있는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었습니다. 저는 딱 이 대목이 생각. 제가 이거를 그거에도 올려놨거든요. 김종 회장님이 부지런함의 최종 목적은 게으르기 위한 것이라는. 아 맞아요. 와, 나 이 얘기하는데 와 너무 이거를 이게 영원이다. 명언 진짜 명언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게으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진짜 게으르고 싶은데 이 게으르기 위해서는 뭐 진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네, 힘든 일이라서 지금의 부지런함이 나중을 위함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실패와 친해져라 있잖아요. 예. 네. 전 여기서 어디에 가장 좀 큰 뭐랄까 생각하게 됐냐면 실패한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멀리하고 당신의 실패를 응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전 이 부분에서 두 명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친구를 이제 단절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랬지. 그런 식으로. 그건 어떻게 비난이 되나. 아니고 걱정인 거죠. 걱정. 염려. 염려고. 네. 왜냐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쵸. 사람이니까 좀 더 혹독하게 대한. 만나보셨잖아요. 그렇게 고민 안 해요. 저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네네. 아직까지는 내가 사장의 자질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니던 직장 다니면서 결국은 예전 팽이님 수업 첫 번째 강의 때 배웠던 네. 것처럼 그때 배웠던 것처럼 직장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자 계속하면서 결국은 자본가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병행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중간에 나왔던 직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 아까 이제 부자 아빠님은 이 부분은 좀 이제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쵸. 와닿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직원에 대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었어요. 결국은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았던 챕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을 찾는 방법 175페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한 번 다시 나왔었어요. 175페이지에 생존자 편향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생존자 편향이 어떤 거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뭐 전투기나 이런 쪽이 살아 돌아온 것들을 쭉 가지고 맞아. 살아 돌아오면은 총알이 어디 맞았는지 보고 거기를 보강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총을 맞아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한 다른 비행기들은 그 부분보단 다른 곳을 맞아서 떨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통계학적인 오류의 대표 사례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리더가 됐을 때 이 진짜 사실을 찾기 위해서는 이 편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생존자 편향을 딱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을 딱 직시해서 봐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왜 들더라고요. 웃기냐면 여기에 그러잖아요. 필라테스 강사들은 한결같이 몸매가 예쁘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제가 체크해놨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지금. 몸매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필라테스 강사하는 거고. 저는 자연인 편이 더 저도요. 그거 미치셨어요. 살아남았으니까 인터뷰가 가능했던 사람들이었다. 맞아. 다 큰 병에 걸리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인터뷰 가능했고 죽은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다 산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리더가 되면은 그런 부분을 걸러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일단은 초반부가 가장 좀 그쵸. 임팩트 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뭐든 1장. 여기서 엄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알찬데요. 네 지금 진짜 미치겠어요. 뭘 어디서 또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 책 읽으면 나가서 사업을 네. 뿜뿜하는 책이네. 뿜뿜. 직원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책이 맞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직원도 써봤고 이게 모든 걸 좀 해본 상태에서 이걸 봤는데 내가 이래서 조금 이게 안 됐던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반성도 좀 했고요. 이거 이제 마지막 6장이 이제 찐이라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지우와 승우가 산타를 믿는 이유 399 네, 399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국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대로 믿든 안 믿든 자신의 믿음대로 돼간다. 라는 거를 이제 지우랑 이름 뭐야? 승우를 빗대서 네, 얘기를 네. 했어요. 이제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산타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한 거다. 믿으면 선물이 계속 갈 우리가 것이고 믿는 대로 될 네, 거야. 네. 그래서 계속 믿는 대로 산타 선물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믿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는 아직 산타를 믿고 있거든요. 저희 애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물어보면 저희 애는 네. 좀 나이가 6학년, 4학년, 2학년 있잖아요. 이제 모르잖아요. 첫째는 아는데 믿어요. 이거네, 딱. 없는 걸 아는데 믿어요. 선물이 올 게 아니까. 믿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없다는 거. 그 네.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믿고 있으면 계속 선물이 올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계속 믿게끔 맞아. 감아요. 네, 감아요. 있다고 믿어야 너는 선물 받을 수 있어. 고개를 네, 내어냈는데요. 감더라고요 동생들을. 네, 그래서 감아버린다. 저를 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감겨가지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웃겨. 그래서 좀 믿는 대로 계속 보상이 들어올 거고 믿은 대로 나의 그 정체성도 계속 그대로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할 거를 계속 믿습니다. 라는 그 자기 암시를 통해서 하면 나는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도
맞아. 뭔가 이제 내 스스로 제약도 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끔 만드니까 결국은 그 믿음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생각의 비밀이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이. 저도 그 성경에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그 생각해요. 막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막 긍정 무한긍정 무한긍정한다고 무슨 종교 같다고 네. 아니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챕터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절박한 어떤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하면서 맞아요. 그 정말 그 희망과 믿음을 갖는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에 지금 그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 믿으십시오. 그분은 그런 물건들이 좀 가지고 계셨나 봐요. 아까 저는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우리 부동산 커뮤니티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그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꾸 손절해야 될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팬님한테. 부동산은 팔지 않는 거야. 사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 모으면서 그 부동산이 이런 하락장 때 버틸 수 있는 어떤 자본과 체력들을 기를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부동산 스터디지.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만 간다는 거는 그런 거는 투기고 지금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논리가 프레임에 갇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 왜 팔아? 그냥 사 모으면 되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잘 알고 하는 건 좋은데 꼭 우리가 이게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버티면 또 올라갈 건데. 네, 저는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저 이거 지금 계속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끝내시기 전에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너무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브랜드 로고 하는 부분하고 스토리 만들으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놨잖아요. 어느 순간 저희 그 경자스쿨 유튜브에 악어와 악어새가 이렇게 스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경자 블로그가 악어들을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악어새가 우리 블로그 마케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악어새가 가서 그 찌꺼기를 빼주고 있지만 나중에 이 악어새가 악어들을 다 잡아먹을 때가 온다. 악어새가 악어를 다 끌고 간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경자스쿨은 제가 제일 진짜 이거 책 쓰고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뻑해가지고 넘어간 문구가 있어요. 지면의 텍스트를 현장의 시멘트로 만들어내는 회사. 이게 지금 19 챕터거든요. 그 87페이지부터 회사 스토리 만드는 법. 그러니까 저 회사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경자스쿨은 지면의 텍스트를 시멘트로 만들어내는 회사고 그래서 그 지면의 텍스트로 하는 게 이 무자본 창업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소재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또 하고 이게 환류되는 거죠. 결국은 독서와 글쓰기로 이제 자산가가 되고 정말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경자스쿨의 임원들이십니다. 임원들이십니다. 저희 서사구팽 이런 다행이다. 이 채널이 아직 떡상이 안 돼서 내놓으라고 난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자잖아요. 네, 경자 맞아요. 마케팅 돼 있잖아요. 경자 도시락, 경자 슈퍼, 경자 햄버거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그 경자라는 이름이 쉽고 잘 우리 막 7, 80년도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니 그 너무 로고를 좋은데요? 경자? 약간 얼굴 형식으로 해서 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되겠다. 경자 캐릭터. 맞죠? 네. 무슨 캐릭터 같은 느낌? 저기 네. 경자님이 저는 그냥 로고예요. 저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경자님이 뭐 얼굴로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든지 그러니까 제가 경자님을 감은 건지 경자님 저를 감은 건지 모르겠는데 두 분 나중에 반란이 안 일어나. 지금 저희가 지금 흐름을 이상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거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리해야지. 무슨 자리십니까? 저는 경자 서포터즈입니다. 아 서포터. 예. 그거는 언젠간 여기 그 부자판이 말씀하신 대로 토사구팽 그때 한번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자님이 이거 나중에 보실 건데 제가 경자님한테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이 지금. 토사구팽 얘기를 했어요. 개국공신에 대해서. 아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어요. 오. 이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경자님 이거 분명히 하세요. 이건 경자님 사업이에요. 손 딱 그었어요. 오 네. 잘하셨네. 아 네. 근데 그거를 문서화 시켜야 돼. 문서화를 시켜. 일단 영상 기록했으니까 경자님 사업이고 뭐든지 제가 문서화를 동현명 시켜. 말씀. 제가 지금 경자님 서포터즈가 되고 있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사업 따로 할 건데 이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이곳에 이용료만 내시면 됩니다. 딱 분명하게 선 그었어요. 그래서 경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반에 잘 해결했네요 그 문제.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 이걸 읽길 잘했네요. 정말. 네. 문서화만 시키면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음.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고 시각화되고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가이드 같아요. 사장이 되기 위한 가이드. 제가 김승호 회장님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주변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지금 많이 책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어떤 서가에 꽂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 경영. 경제경영, 비즈니스. 비즈니스, 저도 비즈니스. 그죠? 저도 거기만 찾았어요.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처세에 있어요. 처세. 처세. 야 처세. 자기개발 처세 거기 있더라고요. 이 책은 처세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가끔씩 되게 감동을 받거나 막 이런 게 단순 비즈니스 원리라든지 그런 스킬을 알려줘서 감동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처세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여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 태도에 네. 대해서 몸가짐 많이 자세. 예. 대부분. 뭐 적게 먹어라, 기름진 거 먹지 마라. 그 돈의 속성에서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네, 걸어라. 아예 우주파시던데. 네. 우주파세요. 우주파시던데. 생각의 비밀은 완전히 우주가 나. 아 진짜요? 아, 거기서 그래요? 우주가 나오. 네. 아. 거기가 아. 이분의 내면의 깊은 것들이 글이 담긴 게 그 생각의 비밀. 또 2015년에 아마 또 쓰신 글이라서 읽어봐야겠네요. 스노우복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책은. 그 전에 스노우스 창업하시기 전이구나. 네. 어쨌든 저희 사장학개론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잘 없어서 봐요. 예. 뭐 이렇게 빌 받으시면 블로그에 글도 한번 쓰세요. 쓰시면 이게 기록에 독서 후 진짜 글쓰기 활동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저도 잘 못하고는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손발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쓴 글 막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내가 왜 그때 이런 글을 썼지 막 하면서도 근데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하나의 일기장처럼. 그래서 그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다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책은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면 지난주에 우리 이거 누가 추천했죠? 부자. 이거 제가 이번에 제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저희 미국 이 부동산 책, 알면 투자가 보인다. 지난 오.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가 네네네. 이분 만나고 왔어요. 제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랑 팬이님을 저랑 팬이님의 스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부동산 공부하면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저자분이 누구세요? 다이애나 킴. 다이애나 그러니까 킴. 네. 그 총 5분이 이제 글을 다섯 분이 예, 쓰신 그분의 거예요? 전문가분 5분이서 쓰신 건데 오. 제가 알기로는 다이애나 킴이 이걸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집대성을 해놓으셨는데 미국 부동산을 알면은 한국 부동산이 보입니다. 진짜. 저는 진짜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맥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해준 분이 다이애나 킴인데 그분이 미국 부동산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태어날 때 분명 미군정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여기 김승호 회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진출해야 된다. 네. 미국에 대한 내용들 많이 쓰셨는데
법이든 뭐 어떤 사회 모든 체계든 우리나라 모든 그 고독에도 미국계 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다들 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런 제도나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어떤 철학과 이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법이 되고 하는 건데 이 부동산의 원리도 여기에 우리가 이걸 배우면은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한번 우리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모실 수 있어요. 와. 모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도 돼요. 미국에? 7월 미국 썰이 바로 나.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책을 한 네네. 20명 정도가 읽고 블로그를 써준다면 네네네. 기꺼이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좋다. 우리 북토크 하고 이제 네. 미션으로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도 하면 더 좋죠. 네, 미션은 다음 촬영 때는 이거 미션 내면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기 북토크 채널에 모실 수도 있고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한번 좋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책.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럼 홍보 헌현님이 한번 미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저 책을 어떻게 직접 사서 그죠? 본인이 사서 블로그에 써서? 글을 쓰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배가 고파서 이제 맞춰야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 좀 즐거운 토크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제 책으로 토크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